사실 오랫동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금리 얘기에 이제 관심이 없어. 이것 때문에 뭐 집을 사고 팔고를 할 것 같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막 들어오시는 무주택자나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 그리고 대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금리 때문에 경제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사실 22년 하반기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는 우리가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의 소식. 근데 거의 1년 반 만에 지금 이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와서 엄청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뀔 거냐. 우리 파월 아저씨 제가 이거를 라방에서 했는데 파월 이 의장님이 네. 의장으로 등극하기 전에 초창기 얼굴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다는 거야. 아, 볼살도 빠지고 너무 늙었다는 거지. 그건 아.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할 때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도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시장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판단하겠다. 사실 지금도 내년 그 3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데이터 보면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동폭이 엄청 크고 자기네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데이터에 반영이 되면 그때그때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약간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부동산 시장이 옛날에는 2년 단위로 전세가 만기가 되니까 2년 단위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6개월 만에 바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어때요? 6개월마다 지금 분위기가 냉탕과 온탕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저는 뭐 내년에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든 어쨌든 지금은 6개월 단위로 그때그때 얼굴을 바꾸니까 시장론자로서 계속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움직여야지. 그리고 사실 202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었을 때 집 산 사람들 지금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샀죠. 너무 잘 샀지. 2차 하락 오고 더 심하게 하락이 오고 더 심할 거다. 더 많이 떨어질 거다 했을 때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아무런. 안 불안할 것 같죠? 그 다음에 하락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시장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사야지라는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시장론자의 마음을 가지고 2차 하락이 온다? 그럼 그걸 기다렸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점의 가격 인근에 오면 나는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 총선 때문에 막 이렇게 푹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 좀 분위기가 이제 누구는 강보합으로 간다. 누구는 약하게 천천히 내려간다. 누구는 2차 하락 세게 온다. 지금 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맞아요. 전강 후약 뭐 전약 후강 뭐 2차 폭락 뭐 이렇게. 사실 다 가능성 있어. 귀를 열어놔. 나는 굳이 이것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장점이 있다면 굳이 뭐 선택할 필요 있어. 다 가지면 되지. 그래서 반응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또는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이야. 지금 저는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매도할 거 급하게 매도하지 마세요. 여유가 있으면 그냥 갖고 있다가 저점에 내려오는 거 먼저 사고 어차피 지금 1, 2, 3으로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 그게 기간을 연장해 줬잖아요. 전세 넣어서 한 바퀴 돌려. 그리고 이거 싸게 사.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는 2, 3년 후에 팔면 이건 높게 팔고 이건 싸게 산 거니까 그게 최후의 승자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사실 3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분위기가 안 좋다. 다시 또 뭐 물가가 인상이 되거나 뭔가 안 좋아졌다. 데이터상을 안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요. 없던 거 뭐 금방 바꾸면 되니까 말만 바꾸면 되니까. 난 요번에 너무 놀란 게 1월, 3일, 12월에 부동산 대책 뭐 해주겠다. 취등록세 중과 완화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실거주 음입 해주겠다. 이런 거 막 나왔었잖아요. 어때요? 안 해줬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나는 그냥 뉴스에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 국회의원 그 회의 때 그런 것들이 언론이 언급이 됐었다라는 정도로 나왔으면 나는 이해를 해. 고려를 했는데 시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발표를 했잖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딱 최대한 노력하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어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지금 그거 믿고 사신 분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미 이제 학습했어. 확실하게 되기 전에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아져서 뭐 총선 때문이든 어쨌든 앞으로 내가 법안 통과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해줄게. 이건 이제 효과가 1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금리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크게 의미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랑 한국 금리를 보면 여기 파란 색깔이 미국 기준금리예요. 예. 파란색이 미국 기준금리고 여기 노란 색깔이 한국 기준금리. 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이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거든요. 추이를 보면 미국이랑 지금 한국이랑 금리 차가 많이 나서 한국이 올리지 않을까라고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미국도 인하를 시사를 했으니까 한국도 더 올리진 않겠죠. 근데 한국도 인하를 할 수가 있겠냐면 우리는 아직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계속 하는 상태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한국 주택담보 금리가 지금 4.5, 한국 기준금리가 3.5예요. 지금 신규 대출을 받으면 4%대 지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사실 지난 상승장에도 4%대 금리라고 하면 너도 더 집 샀어요. 근데 지금 집을 왜 안 사고 미국 금리도 낮춰주고 이후에 추가로 금리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왜 안 사냐라고 하면 지금 집값은 그때 지난 상승장의 집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승할 거라고는 기대감이 없어. 그리고 문제는 가장 큰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는 가장 큰 그 이유는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1천이면 주고 그 전세를 놓고 살 수 있는 집이 지금은 1억을 줘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상승장에 그 금리를 4%대 준다고 해도 메리트 없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이전에는 뭐 그게 한 3억, 5억인데 지금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그게 이미 7, 8억이야.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든 안 높든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부동산을 살까 말까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를 보면 이게 한국의 기준금리고 네. 빨간색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예요. 이전에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 이 시기에는 매매 가격 지수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떨어진 걸 보면 이전에 어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매매 가격 지수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금리 어때요? 정말 자이언트 스텝 쫙 올라갔잖아요. 대지는 줄 알았습니다. 속도가 겁나 빨라.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갑자기 3%대 내던 사람이 6% 대출금리 내야 되고 게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리금 균등 상황까지 있으니까 미쳐버리지 진짜. 정말 뭐 100만 원 그 이자 냈던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출 하나의 문제로 경기도 꺾이고 부동산 가격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출이 사실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사업자금으로 네, 많이 쓰죠. 운전자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정말 금융위기 이때보다 타격이 더 컸어. 이때는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줬었잖아요. 근데 이때 금리를 지금 내린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이후에 얘를 뭐 미국이 3회 금리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낮춘다고 했을 때 다시 거의 제로 금리나 초저금리로 내려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지금 않잖아요. 일부 동결을 유지한다거나 일부 조금 낮춰줄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기준금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사실 주택담보대출도 똑같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보면 여기가 대출금리 차가 보면 이전에는 기준금리는 여기인데 대출금리는 이만큼이야. 오. 엄청 많이 나죠. 이러면 은행이 예대 마진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은행이 완전 맞아요. 실적이 정말 많이 남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마진 실적이 많이 줄었죠. 좁아졌어요. 네. 왜냐면 정부가 눈치를 줬으니까. 하지마 이주자. 어. 하지마. 니네 하지마. 지금 국민 난리 났는데 니네 지금 우리 지금 욕먹게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규제를 했잖아요. 눈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대 마진이 줄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 해도 시중금리가 똑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금리가 지금 유지된 상태에서 매매 가격 지수가 최근에 다시 거래가 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간 폭을 보면 얘가 전세 가격 지수거든요. 전세 가격 지수가 조금 더 기울기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약간 이게 네. 근데 이게 전국이고, 전국을 나열을 했을 때 지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세밀하게 움직여요. 금융위기 때 정말 죽는다 했는데 요 정도밖에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융위기 터지고 코로나 끝난 상태에서 지금 요 정도가 나타났다는 건 이 금리의 영향이 엄청 컸다라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확인을 해보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집값이 올랐어. 여기는 맞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렸어. 집값도 같이 올라.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렸어.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져. 사실은 이전의 역사를 봤을 때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때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틀어서 약간 뭐 비중이 50대 50으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이후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로 다음에 상관관계가 반비례가 맞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금리가 떨어지고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가 맞으려고 하면 그 나머지의 변수나 요소가 1도 없었을 때 금리는 떨어졌어. 근데 공급이 막 쏟아져. 그럼 집값 안 오르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그런 곡선도 작용을 크게 하기 때문에 집이 너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뭐 집값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는 떨어졌어. 근데 집값이 너무 높아. 이전에 막 10억 하던 게 지금 20억 해. 그러면 금리가 떨어졌다고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싶어요? 그렇죠. 뭐 아까 단기간에 18억에서 24억이 됐다라든지 네. 그러면 사실 좀 부담스럽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리고 투자금 아까 가성비 얘기도 했는데 투자금이 갭이 너무 많이 벌었어. 옛날에는 1,000, 2,000이면 살 수 있는 게 1억 벌어졌어.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당장 사기가 좀 요원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도 취등록세 규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잖아요. 12% 다주택자는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런 것도 다 올가맨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시 기대하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실물 경제가 지금 아직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금리가 떨어졌다고 집값은 올라가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